자, 오늘은요, 이제 중학교 1학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상태 변화까지 했었죠? 그래서 상태 변화 이름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상태 변화와, 그 다음에 상태와 분자 배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외워 두셔야 할 게 뭐 한 6가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개념일 거예요. 분자. 자, 이 분자라는 건요, 뭘 분자라고 부르냐면,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알갱이들아. 그래서 요걸 분자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분자는요, 우선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첫 번째, 자, 이 물질마다요,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알갱이니까 물질마다 이 분자의 종류나 아니면 뭐 크기, 모양, 성질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얘는 별거 없어요. 매우 작아요. 그래서 매우 작기 때문에 맨눈으로 볼 수가 없더라라는 거. 아주 작아요.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물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예요. 그래서 얘는요, 물질의 상태가 변해도 그러니까 고체였던 애가 액체가 된다거나 액체였던 애가 기체가 된다거나 이렇게 상태가 변해도요, 이 분자의 종류나 크기, 모양, 뭐 성질, 분자의 뭐 크기나 종류나 크기, 모양, 성질이 안 변해요. 일정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냥 이렇다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뭘 쓰게 되냐면 분자 모형이라는 걸 우리가 쓰게 돼요. 자, 이 분자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분자를 나타낸 모형이에요. 자, 이걸 분자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요, 왜 굳이 이 분자 모형이라는 걸 쓰느냐, 이 분자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분자는 아주 작아서 어떻더라,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 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요. 근데 작아서 안 보이니까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러면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형을 써서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가까워지고요, 아니면 멀어지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즉, 쓰는 이유는 이 분자가 아주 작아서 안 보이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요게 요번 시간의 핵심입니다. 요건 이제 뒤에 가서도 계속 써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뭐냐면 물질의 상태와 분자 배열. 자, 이건요, 총 6가지예요. 총 6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필수예요. 정말입니다. 이걸로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분자 배열을 보시면요, 이때 분자 배열이라는 건 뭐냐면 분자가 늘어선 모습이에요. 분자가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면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고체, 액체, 기체, 얘네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고체 같은 경우에는요, 매우 규칙적이에요.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다음 액체 같은 경우에는요, 불규칙적이에요. 그러니까 고체보다는 약간 더 떨어져 있어요. 다음 기체 같은 경우에는 매우 불규칙적이에요. 자,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 분자가 운동하는 정도를 비교해 보면요, 누가 제일 빠르게 운동을 하냐면 기체일 때가 제일 활발히 운동하고요, 그 다음이 액체일 때, 그 다음이 고체일 때가 제일 느려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건 고체는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아예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진동하더라 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이제 세 번째에서요,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를 비교해 보면요, 이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도 역시 기체일 때가 제일 멀고, 그 다음이 액체일 때, 그 다음이 고체일 때가 제일 가까워요. 네 번째, 그래서 이제 부피를 비교해 보면요, 언제가 부피가 제일 크냐면요, 기체일 때가 부피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액체일 때, 그 다음 고체일 때가 부피가 제일 작아요. 자, 왜냐면 우리 체육 시간에 이럴 때 뭐 한팔 간격 내지는 양팔 간격 뭐 이런 걸 떠올리시면 돼요. 한팔 간격일 때에는 학생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범위가 좁죠. 근데 양팔 간격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학생 수는 변함없지만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는 넓어져요. 그래서 분자 사이 거리가 기체가 제일 머니까 그만큼 어떻게 돼요? 부피도 커져요. 자,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하실 녀석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바로 물. 자, 이 물은 특이하게요. 물은 특이하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요거 이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물은 특이하게 부피가요, 기체일 때가 제일 크고 고체일 때가 액체일 때보다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워보신 적 있을 거예요. 물은 얼면 부피가 어떻게 돼서 커져서 유리병에다가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마개를 꽉 막고 냉동실에서 얼리면 어떻게 되더라? 유리병이 깨지더라. 뭐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물질들은요, 기체일 때가 부피가 제일 커요. 근데 이제 물은 특이하게 고체일 때가 액체일 때보다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문제에 물이다, 아니면 뭐 얼음이다, 아니면 수증기다 이러면 요거부터 떠올리셔야 돼요. 물은 특이해, 요런 거. 다음 이제 다섯 번째,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의 양을 비교해 보시면요, 자, 물을 떠올리시면 돼요. 고체인 얼음일 땐 차가워요. 근데 액체인 물일 때는 그냥 미적지근하죠. 시원텁텁하죠. 다음 끓어서 기체가 된 수증기는 어때요? 뜨거워요. 그러니까 기체일 때가 열 에너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액체일 때, 그 다음 고체일 때가 열 에너지가 제일 적더라 라는 거. 다음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자, 뭐냐면요, 분자 사이 인력이에요. 분자 사이 인력. 자, 그래서 이때 분자 사이 인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분자끼리 땡기는 힘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분자 사이 인력은요, 누가 제일 세냐면 고체일 때가 제일 세고요, 그 다음이 액체일 때, 그 다음 기체일 때가 제일 약해요. 그래서 고체일 때는 분자와 분자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세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다닥다닥 붙어서 매우 규칙적인 배열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6가지라서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 저 어떻게 다 외워요? 6가지나 되는 거? 그러는데, 그래서 이 분자 사이 인력만 선생님이 제목을 뻘겋게 써드린 거예요. 왜냐? 보시면요, 분자 배열, 기체가 제일 불규칙하고요, 그 다음 액체 불규칙하고 고체 규칙적이에요. 그 다음 분자 운동도 기체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이 액체, 그 다음이 고체고요. 분자 사이 거리도 기체가 제일 멀고 그 다음이 액체, 그 다음이 고체예요. 부피도 기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액체, 그 다음이 고체고요. 열 에너지도 기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이 고체예요. 근데 얘만, 즉 분자 사이 인력만 누가 제일 세요? 고체가 제일 세죠. 그러니까 분자 사이 인력만 고체, 액체, 기체고 나머지는 다 기체, 액체, 고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이제 특이하게 누구? 물. 요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가열과 냉각에 의한 분자 배열 변화. 근데 어차피 이걸로 다 푸는 거예요. 이걸로. 그 다음에 상태가 변할 때 질량이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그걸 하게 될 거니까 잘 봐주시기 바래요.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